안녕하세요. 연구실 도비입니다. 오늘은 애착유형 이야기의 세 번째로 양가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유형이 지금과 같이 분류되게 된 이유나 안정애착과 회피애착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애착유형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연구인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에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낯선 상황에 들어오게 된 한 살 아이들. 하지만 아무리 낯선 상황이라 해도 안정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분류된 아이들은 일단은 탐색하고 노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양가애착 아이들은 시작부터 잔뜩 불안한 태도로 주변을 경계했어요. 칭얼대고 힘들어하면서 장난감에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만 붙어 있으려고 했고 엄마가 떼어내려 할수록 더 들려붙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함께 있는데도 이 정도니까 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어땠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소리치고 울고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놀이는 당연히 안중에도 없었고 아이는 극심한 고통을 보였어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오면 진정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와도 계속해서 소리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울고 매달리며 탐색과 놀이를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는 엄마가 아무리 달래줘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안정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없을 때는 고통스러워하기도 했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금세 진정되었어요. 회피애착 아이들은 엄마가 있든 없든 혼자 소통 없이 탐색과 자기 놀이에만 몰두했었죠. 이 아이들은 애착 행동을 최소화하고 탐험 체계를 과활성화했어요. 그런데 양가애착 아이들은 이 회피애착 아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엄마가 있든 없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착 행동을 과활성화하고 탐험 체계는 최소화하는 집착형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의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이 양가애착 양육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일관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이나 신호에 반응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양육자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양가애착 양육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양육자분들은 여유롭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런대로 괜찮은 돌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불편하면 아이의 똑같은 행동에도 거부하고 좌절시키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한 사람의 양육자가 비일관적일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의 공동 양육자가 너무 다른 반응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이에게는 비일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엄마와 아빠 또는 할머니와 엄마가 동등하게 육아에 관여하면서도 서로 스타일이나 손발이 맞지 않아서 반응 스타일이 각기 너무 다르다면 영아에게는 이 역시 비일관적인 관계 경험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또 아이가 어떤 사람을 애착 대상으로 변별하고 애착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양육자의 직장 복귀나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 등의 시기가 맞물리면서 양육자가 갑자기 아이를 분리시키고 밀어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관된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양육자의 잦은 비일관성을 경험한 아이들은 내가 선택한 애착 대상에게 버림받을지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되지 않고 변덕스러운 반응 태도에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 맺어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되는 행동인 세상에 대한 탐색을 포기합니다. 아이는 강력한 애착 행동에 고착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착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양육자의 양육 행동을 이끌어낼 목적지향적인 본능 행위를 더 격렬하게 늘립니다. 아이는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더 많이 매달립니다.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더 자주 아프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을 처음 가면 장염이나 감기 같은 면역 질환에 많이 시달리는 것도 이런 이유의 영향도 있는 것이죠. 아이는 격렬한 고통에 차 있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저런 취급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부정적 신호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조금만 이런 신호가 의심되면 갑자기 상대를 무시해버리거나 극도로 관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 확신을 얻고 싶기 때문에 확신을 달라는 의사표현을 위해 항의 행동을 계속해서 늘립니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허용하는지를 시험합니다. 사랑받고 싶으면서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모순이 시작되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리 메인 선생님께서는 한 살 때 이 낯선 상황 실험을 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6세가 된 5년 뒤에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이에게 부모님과 분리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은지를 물어서 아이의 애착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려고 했죠. 표상이라는 것은 여러 경험에 대한 대표값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수많은 사과를 보셨겠지만 지금 당장 사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하나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과에 대한 대표값, 표상인 것이죠. 이 애착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안정애착 아이들은 부모님과 헤어진 아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놀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피애착 아이들은 그냥 분리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거부했어요. 몰라요. 생각 안 나는데. 아니면 그냥 딴짓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양가애착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들은 부모님과 분리되는 상황에 처한 아이는 부모를 쫓아가서 엄마 아빠를 활로 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었죠. 이처럼 유아가 1살 때 특정 애착 대상과 관계를 맺었던 방법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대로 내면화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나에게 주어진 부모는 비일관적인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 애착 대상과의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 아이의 전반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의 전략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표상뿐 아니라 주의나 기억 등 모든 인지적인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이렇게 자신의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대표값을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삶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적 작동 모델은 어찌되었건 나를 생존할 수 있게 해준 작동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히 지켜야 내가 감정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가애착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만의 내적 작동 모델이 있고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모델을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는 유연성이 높죠. 그러나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이것을 수정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단 이들의 양육자들부터가 자기 내적 작동 모델을 건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든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집착하는 등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민감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한 애착은 유전이 아닌데도 세대에 거쳐 전이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어도 이런 행동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관계에 집착하고 이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에도 마치 지금 화가 난 사람처럼 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적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말이 매우 많고 문장이 길고 모호한 표현이 많습니다. 타인이 나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부족합니다. 반면에 친밀함과 사랑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합니다. 상대방이 거절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밀착되고 의존하여 안정과 애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이상화하기 때문에 첫눈에 쉽게 사랑에 빠지고 관계 자체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의 부정적인 신호나 감정에 자주 몰입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질투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가지 애착 유형 중에서 불안정 애착에 해당하는 양가 애착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